안녕하세요. 영동 상천농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9년차 M26 이중대목 사과밭이에요. 9년차. 이제 옛날에 이제 초보일 때 제가 심은 거죠. 오늘은 제가 지금 요즘 며칠 전에 비 소식이 잡혔다가 취소가 돼 가지고 이 밭은 500평인데 간수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5월 달은 아주 가뭄 때는 한 두 번 정도 1000리터짜리 약통에다가 물을 받아와 가지고 오늘 이렇게 직접 간주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오후 늦게 와 가지고 이제 한 500평에 한 두 통 정도 간수를 해줘요. 그러니까 푹은 못 주죠. 그런데 이제 물을 줄 때 어떻게 줬냐면은 지금 제 500평 여 사과밭이 냉해 50% 정도 나무는 냉해를 입었고요. 50%는 거의 정상적으로 이제 착과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좌측에 있는 두 나무 이런 거는 정상적인 수세잖아요. 좀 수세가 약해요. 착과가 이제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수세가 약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무는 지금 냉해 피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지가 많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1000리터에다가 다 전 나무를 다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1000리터에다가 요소 한 3kg 넣고요. 이제 녹이는 거죠, 거기다. 그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뭐 영양제 종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게. 어, 그거를 이제 한 3리터 정도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착과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수세가 약한 나무들 있잖아요. 이런 나무에만 푹 준 거예요. 그러니까 1000리터, 2000리터로 줬으니까 뭐 비 오는 것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이제 주는 거죠. 그걸 안 주면은 또 생리장애를 일으키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2000리터를 오늘 이제 줬어요. 그래, 잎도 조그만하고 이제 그렇잖아요. 색깔도 그렇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착과된 나무들은.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를 해줬고, 그래 정상적으로 착과된 나무들은 이렇게 도장지도 없어요. 도장지도 만질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착과가 안 된 냉해를 피해를 입었다든지 해거리를 했다든지 그런 나무들은 이렇게 순이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안타깝고 이제 냉해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데 이 도장지를 이제 억제하는 그런 약을 치고 인상가리를 치고 아무리 그런 거는 보수적인 거는 약간 경감시켜주는 역할이지 이게 바로 잡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도장지를 이거를 막 지금 제거하는 거는 아직 시기가 좀 일러요. 시기가. 그래서 도장지를 안 만지는 게 아직은 좋고요. 6월달 최소한 6월달 정도에 이제 도장지를 빼내야죠. 빼내는 것도 완전히 직립된 도장지, 완전히 이렇게 수세가 제일 강한 것부터 이제 빼내야 되죠. 이제 한 번에 많이 빼내면 안 되고 차츰차츰 빼내야 되는 거죠. 차츰차츰. 그래야지 꽃눈도 이제 오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냉해 피해라든지 이런 피해를 보면은 이게 참 어려워요. 올해 수익이 없어서도 힘들지만 내년까지 이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착과가 안 되면은.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냉해 피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뭐 그런 게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상이변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참 앞으로 문제인데요. 이렇게 직립된 거 아주 센 도장지 이런 것만 이제 약 잘 들어가게 방제 잘 되게 이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밭을 젓갈을 한참 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밭인데요. 아직 사다리 타고 위에는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냉해패를 보니까 이게 빨리 젓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런 것도 다 냉해를 입었잖아요. 냉해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만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 어느 정도 착과가 된 것도 과일 품질은 그렇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9년차 1000평은 나머지 1200평, 1250평은
제가 만족스럽게 99% 만족스럽게 모든 게 다 이루어졌는데 9년차 이 사과밭은 냉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이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평소에 수세가 약한 나무들은 냉해 피해도 안 봤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세가 약한 거는 꽃이 뭐 하루 이틀이라도 늦게 펴서 그 피는 시기에 이제 비껴간 것 같아요. 그 시기를. 원인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세가 센 나무가 이렇게 착화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관리하기도 좋고. 근데 평소에 작년에 재작년 항상 수세가 약했던 나무가 이렇게 많이 달리니까 이게 또 너무 많이 달면은 또 너무 소가만 나오니까 완전히 냉해 피해 안 본 건 아니고 이런 것도 5개인 거는 별로 없잖아요. 과일이 한 가총에 5개인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냉해 피해를 본 거예요. 이래 정상적으로 달려서.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착화돼도 감지 덕지죠. 중심가가 냉해 피해 안 보면은 정말 좋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첫 과라도 냉해 피해를 안 입어가지고 이게 살릴 수만 있으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감사한 일이죠. 어떤 분들은 막 몇천 평씩 많이 하는데 전밭이 냉해 피해를 다 보면은 정말 낙담이 많이 되죠. 이게 일할 맛이 아예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착과가 안 되면은 착과가 안 돼도 방제는 똑같이 해야 되고 노력은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일할 맛도 안 나는 데다가 저도 이제 1250평은 잘 됐지만 1000평은 그렇게 50%는 냉해 피해를 봐가지고 저도 뭐 다른 분들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도 많이 좀 힘이 빠지는 거는 있어요. 꽃은 어마어마하게 잘 왔거든요, 꽃이. 그런데 냉해 피해를 입으니까 속상하죠. 그래서 오늘 올해는 참 어려운 상하농사가 될 것 같아요. 아직도 또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잖아요. 병해충 방제도 잘해야 되고 또 수확할 때까지 방제도 해야 꾸준히 계속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참 농사라는 게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도와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많이 달린 것들은 이렇게 가대지 이런 거 이렇게 결과지 한 10cm 15cm 이런 게 제일 좋은 거죠. 이런 게 과일이 이런 거는 대가가 나오는 거예요. 거의 결정이 된 거죠.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 이런 게 품질이 좋은데 이렇게 가대지가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은 좀 큰 것 같아도 이런 거는 소가예요. 소가. 그래서 적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과대지예요. 과대지. 과대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과는 품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과대지 없는 거는 없애주고 과대지 있는 거를 남겨놔야 돼요. 과대지가 이 정도 이렇게. 또 시청자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더라고요. 과대지를 어떻게 할 건지. 과대지가 2개 나오면은 긴 거 잘라버리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몇 그루 이제 심으시는 분들이겠죠. 전문농들은 그런 갈 시간 없고요. 그래서 한 그루, 2그루, 몇 그루 하시는 분들은 과대지가 2개 쌍으로 나온 거는 수세가 그 나무는 좀 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내뒀다가 더 있다가 과대지를 없애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 가린다든지 그러면은 과대지 긴 거, 방해되는 거, 긴 거를 없애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첩제 유인 같은 경우도, 결과지 유인 같은 경우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핵심이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버릴 도장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과지를 만들고 싶다. 이러면은, 만들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수평 이하로 유인을 해주면은 결과지 될 확률이 조금은 있죠. 근데 수세가 너무 세면은 도장지는 이렇게 유인을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해보면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성목이고 이러니까
도장지를 유인한다든지 결과지를 유인한다든지 이런 일은 아직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도장지를 잘 이용하는 방법, 수세를 잘 이용을 해서 사과나무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끔 만드는 게 노력도 덜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힘을 써야지 결과지를 뭐 유인을 한다든지 도장지를 유인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너무 노력에 비해서 결과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면은 무조건 좋죠. 몇 그루 언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해주면은 좋아요. 이렇게 대가 이럴 때 고민이 많이 되죠. 대가 긴 거를 남겨야 되겠죠. 긴 거를. 그러면은 요런 거 과대지가 없잖아요. 요런 거는 200g, 200g. 그리고 이 척지 끝으로 오는 거 이런 거는 다 따내는 게 좋아요. 이거 이제 이 나무는 착과가 잘 됐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액화성 이런 거는 끝에는 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잖아요. 결과지 결과지가 한 70cm 되는데 이래 끝에는 달 필요가 없죠. 이렇게 이 안쪽을 달아야죠. 이 안쪽이 좋기 때문에 이 결과지예요. 척지 끝이 아니고 결과지 끝. 워낙 식재거리가 2m라 가지고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요럴 때도 참 고민돼요. 이렇게 밑에 이렇게 저게 과대지가 없잖아요. 이거는 지금은 크지만 이건 또 위로 이러 들려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지금 좀 커도 이걸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고민이에요. 이럴 때가. 그래도 그냥 과감하게 저는 무조건 과대지 있는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은 작아도 과대지 있는 게 나중에 결과 수확할 때 보면은 과대지 없는 거는 지금은 커도 나중에는 안 크더라고요. 저게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달렸네요. 이거는 너무 많이 달려도 골치 아프고 이게 저가 하려면 한 나무 하려면 시간도 엄청 걸리고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앞으로는 기술적인 거 영상으로 알려드릴 게 크게 없어요. 제가 영상을 작년부터 워낙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결과를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과농사가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거죠. 자꾸 보면 좋아요. 어떻게 꼭 성공한 것만 볼 게 아니라 이제 실패한 것도 제가 영상으로 올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지가 긴 거는 이렇게 끝에 달린 거 이렇게 작은 거는 액화 작업을 못 했어요. 9년 차는 제가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50평 3, 4년 차는 액화 작업까지 완벽하게 다 했는데 9년 차까지 이렇게 액화 작업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지 끝에 이래 있는 거는 짧은 결과지가 아니에요. 9년 차고 식재거리가 있어서 엄청 긴 결과지이기 때문에 끝에 달면 안 되는 거예요. 짧은 결과지는 끝에 무조건 달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영상 보고 또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식재거리가 2m가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뚜렷하게 표시가 나잖아요. 이게 사과 크기로 액화인지 액화에 달린 과일인지 정화에 달린 과일인지 크기가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도 지금은 월등히 사과 크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리 적감만 신경 쓰시고 가대지가 있느냐 없느냐만 신경 쓰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가지 위에 달린 거 직립된 가지 위에 달린 거 이런 거는 이제 따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 있는 거는 무조건 이런 거는 안 되죠. 옆에서 나온 게 제일 좋죠. 이거는 벌써 멎었네요. 수세가 과일이 많이 착과가 되니까 수세가 떨어지면서 이래 먹는 거예요. 너무 빨리 먹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오늘 먹지 말라고 멎었던 거 다시 새순이 더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요소를 쌍캐로 넣고 단백질, 아미노산 맞아. 지금 생각났네. 아미노산
물로 된 거 한 3리터, 4리터 요 정도 넣어서 요소하고 그렇게 바닥에다 간수를 해줬어요. 어차피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예요. 시설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항상 과일 착화시키는 것도 모든 일은 수세, 나무 수세에 따라서 어떻게 일을 할 건지, 추비를 줄 건지 말 건지 뭐 모든 걸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세가 뗀 나무는 물도 줄 필요 없고요. 물 주면은 비료 한번 뿌린 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수세 센 나무 물 자주 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세가 약한 나무들만 이렇게 한번 줘봤어요, 제가. 그 연면시비는 효과가 빨리 있지만 연면시비의 또 단점이 오래 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반짝 그냥 사람으로 따지면 그 영양제 맞는 거 있잖아요. 닌게루는가? 그거 한번 맞는 역할이에요. 근데 토양에 주면은 오래 가요. 그래서 토양에 주는 거를 좋아해야지, 토양에 주는 거를 배워서 잘해서 농사를 지어야지 모든 거를 연면 시비로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항상 뿌리로 흡수해서 나무들이 자라고 그래야지 더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연면 시비 하면은 그때만 반짝 올라가고 또 얼마 지나면은 또 영양 부족이 바로 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토양에 시비를 해가지고 꾸준하게 나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흡수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스트레스도 안 받고 연면 시비 하면은 그때는 뭐 좋아하겠지만 또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토양 시비를 하는 거를 원칙으로 삼아야 돼요. 부족분을 이제 연면 시비로 하는 거지, 연면 시비로 모든 거를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 나무는 너무 진짜 달려가지고 한 해는 전밭이 다 이만큼 달렸었어요. 그래서 적가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다 많이 안 달렸는데 이런 나무들은 정말 효자죠, 효자. 그래서 이런 나무들은 영양분을 꾸준하게 계속 공급을 해줘야 돼요. 계속 딸리지 않게. 그래야지 내년에 또 해결이를 안 해요. 영양분이 착가를 많이 시켰는데 부족하면은 또 내년에 해결이를 하기 때문에 영양분을 꾸준하게 공급을 해줘야 돼요. 토양에다가요. 비 온다고 그러면 무조건 NK비료, 질소, 칼륨이 칼이에요. 그거를 토양에 이런 성목은 두세 주먹씩. 그리고 이제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소를 이제 준 거예요. 요소는 이런 나무들은 벌써 이 시기에 멎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과일이 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후에 와가지고 오전에 한 통, 오후에 한 통, 적가하는 사이에 제가 이렇게 물을 줬어요. 그 공부하시는 분들도 배울 때도 이해를 하셔야지, 이제 이해를 하셔야지 내게 되지.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해를 잘, 나무 습성 그런 거를 이제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 영상 보면서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항상 좋은 영상만 올릴 수는 없고요. 저도 워낙 바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은 하지만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리고 또 다른 유튜브님들 많이 있잖아요. 사과 아저씨,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사과 아저씨도 정말 많이 아시고 하기 때문에 사과 아저씨 영상도 꼭 보세요. 처음서부터 사과 아저씨가 처음서부터 올린 영상
그 채널에 들어가시면은 다 있어요, 그 영상이. 그래서 제 것도 보고, 사과 아저씨 영상도 보고, 그렇게 다양하게 보셔야지 도움이 더 많이 돼요. 제 것만 보고, 또, 다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사람이. 저는 나무 키우는 전문가고, 사과 아저씨는 워낙 똑똑하셔가지고, 농약에 대해서도 박사님이고, 사과나무도 당연히 잘 키우고요. 사과 아저씨 영상도 많이 보셔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저도 사과 아저씨 영상 올리면 꼭 봐요. 저는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도 사과 아저씨 영상 많이 봤어요. 처음부터 올린 거 다. 사과 농사를 직접 지면서 그렇게 영상을 올리는 게 도움이 되지, 사과 농사를 안 지면서 올리는 영상은, 그거는 뭐 이론적인 거고, 사과 농사를 지면서 유튜브를 올리는 거는, 그거는 정말 좋은 영상이에요. 그리고 뭐 광고를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여유가 있는 분이니까 이제 취미생활 비슷하게 유튜브를 하시잖아요. 상업적으로 안 하고. 저는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유튜브를 하면서도 제가 노력하는 만큼의 수입이 어느 정도 유튜브에서 떼야지 계속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생기는 거지, 또 너무 그게 안 되면은 힘 빠져서 못 하죠. 저는 아직 나이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조금 이제, 제가 옛날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좀 이해를 바라요.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님들이나 구독자님들한테 도움 안 되는 이런 광고는 들어와도, 제가 몇 개 광고 들어왔었는데 다 거절했어요. 광고, 돈 받고 하는 광고 있잖아요, 영상에. 근데 돈을 받고 그 제품이 구독자님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좋은 제품이면은 무조건 저도 받고 싶죠. 그런데 그런 제품은 안 들어오네요. 그래서 몇 개는 제가 거절을 했어요. 좀 뭐 그 양심, 아무리 돈이 중요하지만 양심을 팔고 싶지는 않고, 그래가지고 영상만 꾸준히 시청해 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그걸로 만족을 할게요. 예, 제가 오늘은 그냥 차분하게 제 얘기 사과밥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중이에요. 23분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거 없으니까 뭐 영상 안 보셔도 되고, 심심하시면은, 저는 사과 아저씨 영상을 보잖아요. 이러면 중간에 나온 적 절대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끝까지 다 봐요. 저는 한번 어떤 영상을 예를 들어서 사과 아저씨가 영상이 좋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지고, 이분 참 괜찮다 영상, 그러면은 저는 그분이 처음부터 올리는 영상을 예를 들어서 한 달이 걸리든 집중해서 그것만 봐요. 예를 들어서 사과 아저씨 영상 보다가 내일은 또 다른 분 영상을 보잖아요. 이러면은 좀 헷갈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를 다 내 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약간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거예요. 올려놓은 영상 한 달이 걸리든. 일하면서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털어놓고 보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분 거를 완전히 다 보고 끝이 아니에요. 다 보고 또 사과 농사를 짓다 보면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도 뭐 9년 차니까 박사가 아니에요. 저도 계속 배우면서 하는 거예요. 해년 달라져요. 농법이 약간씩 배우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충하고 뺄 거는 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다 보면은 또 예를 들어서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 생각이 나요. 사과 아저씨가
어떤 영상을 올렸었지. 그러면 그걸 다시 찾아보는데, 찾아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유튜브에서 돋보기 모양 있잖아요. 돋보기 모양에다가 사과 아저씨 저가하는 방법, 이렇게 글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 아저씨가 올린 저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이 딱 떠요. 예를 들어서 영동 상촌농원 아상 처리하는 방법, 이러면은 연관된 영상이 떠요. 제 것만 꼭 뜨는 건 아니고요. 이제 다른 분들이 올린 것도 뜨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찾아서 보셔야 돼요. 찾아서 볼 줄을 알아야 돼요. 영상을 그분 채널에 들어가셔가지고. 과대지, 제가 6월달이나 7월달, 8월달 뭐 이럴 때 엄청나게 올렸어요, 작년에. 과대지, 도장지 정리하는 방법, 이런 시기별로 그런 거를 다 올렸으니까, 영동 상촌농원 도장지, 예를 들어 사과나무 도장지. 그렇게만 쳐도 연관된 검색어이기 때문에 다 떠요, 그게.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떤 분 영상을 보실 때, 처음서부터 그분 거 괜찮다 하면은 그분 거를 다 봐요. 다 보고 난 다음에 다른 분 영상을 또 보고, 최소한 두세 번씩 봐야 돼요. 저도 또 1년 되면은 또 헷갈리고 까먹고 그러면은, 이제 까먹고 그런 게 적어 놓으면 되는데, 또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요소를 연면 시비할 때 500리터에 1kg를 넣는다 이러면, 또 지나가면은 또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쪽 사과아저씨가 많이 올려놨잖아요. 그러면은 사과아저씨, 사과아저씨, 농약, 이렇게 내가 궁금한 글자를 치면은 딱 나와요. 그런데 항상 용량은 저는 좀 적게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1.5kg에서 2.5kg 넣어라 이러면은, 저는 1.5kg에서 2.5kg 넣어라 이러면 1.5kg를 넣어요. 저는 좀 안전하게 하고 싶어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또 연면 시비하는 것도 솔직히 저는 선호하지 않아요. 한 5년, 7년까지는 인상가리도 연면 시비 안 했어요, 저는. 저는 작년부터 인상가리 처음으로 연면 시비 해봤어요. 연면 시비라는 거는 7년까지 안 했어요, 한 번도. 그냥 토양에서 다 관리했지. 토양에서 관리했는데도 특별하게 한 게 없어요, 그냥. 밑비료, 퇴비, 추비, 질소가리,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이제 항산 마그네슘, 그리고 칼슘. 몇 개 안 했어요. 그래도 그때가 농사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이제 유목이니까 이제 그러겠죠. 유목이 원래 잘 돼요, 농사가. 성목이 되면 더 힘들어져요.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특별한 건 없어요. 사과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이 있다. 그거는 한 가지를 잘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없어요. 모든 걸 종합적으로 잘하셔야 돼요. 전정도 잘해야 되고요. 유인도 잘해야 되고, 시비관리도 잘해야 되고, 방제도 잘해야 되고. 그 중에서 하나만 잘못해도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잘해야 돼요. 어떤 거를 사과나무에 줬을 때 수확량이 몇 배가 늘고 사과가 커지고 그런 건 없어요. 인위적으로 크게 하면은, 부피가 인위적으로 늘어나면은 퍼석퍼석 하겠죠. 당도도 떨어지겠죠. 맛없겠죠. 그러면은 사과 맛있어라고 농사 지어야지 맛없게 지면 안 되죠. 제일 중요한 게 맛인데. 그러니까 꼼수를 부리면 안 돼요. 막 사과 비대제나 하든지 이런 거
또 뭐 납품하는 분들은 또 참 그게 사과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는 되긴 해요. 사과 크지 않으면 제 가격이 안 나오니까. 근데 저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100% 택배 작업을 하려고 목표를 삼았기 때문에. 맞네요. 이제. 맞네. 제가 영상 찍으면서 이래 저가 하잖아요. 그럼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영상 이제 생각하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손이 그냥 가는 것이. 또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옆에 게 더 좋은데 왜 옆에 거 땄냐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주제가 저가 잘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과 농사를 지으면서 제가 느꼈던 생각, 이제 여러 가지를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영상을 찍는 거예요. 예, 엄청나네요. 예, 입안만 제가 이제 저가를 하면은, 제가 이제 키가 크니까 최대한 손 올라가는 데까지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리프터를 신청해 놨는데, 제작 기간이 한 20일 걸린다 해서 이제 밑에 다 하고 나면은 아마 그때 리프터가 올 것 같아요. 며칠 있으면 리프터 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리프터 타고 이제 전밭 상단을 하는 거죠. 사다리 타고도 다 했는데 뭐 리프터 이제 오면은 뭐 전 금방 하죠. 얼마나 편해요. 리프터는 양쪽에 이제 펼쳐놓고 이쪽에 하고 이쪽에 하고 또 이동하고 이쪽에 하고 이쪽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다리는 여기 받치고 여기 한번 받치고 이쪽에 또 한번 받치고 또 반대편 가서 또 두 번 받치고 그래야지 한 나무가 끝나요. 한 나무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반대쪽 두 번, 네 번을 사다리를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야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했는데 뭐 이제 리프터 나오면은 뭐 편하게 일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가하는 거 이제 보여드리면서 사과밭 보여드리면서 저가를 좀 해봤어요. 제 영상을 보시면서 사과농사 이제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항상 시청해 주시고 저 응원해 주시는 우리 애청자님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